한서연은 고요한 도서관 한 귀퉁이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창을 통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녀의 자리는 항상 그림자 속에 잠겨 있는 듯했다. 오래된 목재 책상 위에는 낡은 전공 서적들과 함께 닳고 다른 가죽 표지에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수첩에 거친 표면을 쓸었다. 나지막한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며 그녀의 단조로운 일상을 대변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면 그녀는 익숙하게 도서관을 나서 캠퍼스 근처 작은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서의 시간 역시 고요하기만 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커피 머신이 뿜어내는 증기 소리 속에서도 그녀는 마치 유리벽 안에 갇힌 듯 세상과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듯 보였다. 혼자 먹는 저녁 식사, 창밖을 응시하는 공허한 눈빛. 외롭다는 단어는 너무나 직접적이고 흔했지만 그녀의 일상 속에서 그 단어는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되어 맴돌았다. 서연은 스스로를 늘 그림자라고 생각했다. 타인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추기 위해 존재하는 흐릿하고 존재감 없는 그림자. 특히 이지훈의 그림자로 살았던 지난 세월은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희미하게 만들었다.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파멸이었다. 끔찍한 기억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날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던 순간의 절망, 물속으로 가라앉던 몸의 무거운 감각,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던 과거의 잔상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해서 지금 자신이 앉아있는 이 도서관의 책상조차 현실이 아닌 듯 느껴졌다. 그녀의 삶은 늘 조용하고 예측 가능했다. 작은 아파트, 아르바이트, 그리고 늘 같은 시간에 방문하는 도서관. 친구는 거의 없었고 깊은 대화를 나눌 상대도 없었다. 그녀는 남들이 선망하는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쩌면 그게 그녀가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이었는지도 모른다. 눈에 띄지 않아야 안전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알 수 없는 갈증이 있었다. 뭔가를 더 하고 싶고 뭔가를 더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용기가 없었다. 아니,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믿었다. 어느 비오는 오후, 서연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도서관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빗방울이 후드득 후드득 땅을 때리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캠퍼스 중앙의 벤치 아래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에 발길을 멈춘 서연은 벤치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털이 축축하게 젖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처량한 울음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비록 자신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차마 그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우산을 펴서 고양이 위를 가렸다. 차가운 빗방울이 어깨를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편의점으로 달려가 따뜻한 우유 한 팩을 사왔다. 고양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따뜻한 우유를 조심스럽게 내밀자이내 허겁지겁 핥아 마시기 시작했다. 그 작은 생명이 배를 채우는 모습을 보며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날 오후 내내 고양이의 주인을 찾아 헤매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근처 동물보호소에 데려다주기 위해 노력했다.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작은 생명을 돕고자 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선량함과 연민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낡은 수첩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빼곡하게 알 수 없는 복잡한 수학 공식, 컴퓨터 알고리즘, 그리고 기묘한 설계도들이 가득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자리처럼 그 공식들은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와 비범한 재능을 암시하고 있었다. 아무도 이 수첩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서연 역시 그것을 철저히 숨겼다. 사회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 수첩은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도피처이자 진정한 자아의 은신처였다. 이따금씩 그녀는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끄적이거나 페이지를 조용히 넘기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의 흐릿함과는 달리 형언할 수 없는 깊이와 총명함으로 빛났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에는 희미한 상처 자국이 있었다. 오래된 상처였지만 그녀는 가끔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어루만지곤 했다. 마치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과거의 흔적인 것처럼. 이 상처는 그녀의 삶에 감춰진 깊은 사연과 고통스러운 기억을 암시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도서관에 앉아 전공 서적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책 속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지난 생의 기억들로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이지훈을 처음 만났던 날의 햇살, 그의 다정한 미소, 그리고 그의 성공을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던 연구실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차가운 배신과 절망의 순간,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그녀는 몸서리쳤다. 한서연 씨, 괜찮아요?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고개를 들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눈앞에는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얼굴이 있었다. 앳된 모습의 이지훈, 믿을 수 없었다. 분명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을 마감했던 그 순간이었는데 서연 씨 강의 시작할 시간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익숙한 도서관 풍경, 젊은 학생들,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시계는 정확히 20년 전 그날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2005년 9월 12일 오전 9시. 그녀가 이지훈과 처음 만났던 바로 그날, 그 시간.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을 꼬집었다. 생생한 고통이 느껴졌다.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돌아왔다.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복수심 아니면 희망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다. 이지훈은 여전히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있었다. 우리 같은 수업인데 앞으로 같이 다닐까요?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독처럼 들렸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의 능글맞은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 그녀의 재능을 이용하려 했던 비열한 속셈.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에게서 멀어졌다. 그녀는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았다. 익숙한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칠판의 글씨, 교수님의 목소리, 주변 학생들의 웅성거림.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그녀는 교과서를 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돌아왔다 는 사실만이 맴돌았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녀에게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하나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 또 다른 하나는 알 수 없는 해방감과 솟아나는 분노였다. 그녀는 지난 생의 모든 고통과 좌절, 배신을 다시 겪을 수는 없다고 맹세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강인함과 결단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지훈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것이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간 이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주어진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주어진 것일까? 그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결코 다시는 나약하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이지훈은 그녀에게 다가와 조별 과제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서연 씨 똑똑해 보이는데 같이 하면 분명 A+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눈빛은 순수해 보였지만 서연은 이미 그 이면에 숨겨진 계산적인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과거의 그녀라면 그의 제안을 감사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차갑게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미안하지만 혼자 하는 게 편해서요. 이지훈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박현우는 노골적으로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작은 자취방에 앉아 밤새도록 지난 생의 기억들을 되짚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놓쳤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노트에 지난 생에서 놓쳤던 정보들, 후회했던 순간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을 빼곡히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다시는 당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녀는 자신에게 닥쳐올 새로운 삶의 파도 속으로 기꺼이 몸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 속에서는 복수심과 함께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자아를 찾아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었다. 한서연은 달라져 있었다. 겉모습은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눈동자 속에는 이제 강철 같은 결의와 날카로운 통찰력이 번뜩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어떻게 하면 이지훈과 박현우의 접근을 피하고 동시에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지. 그녀는 미래의 지식을 활용하여 정보의 흐름을 읽고 다가올 기회들을 예측하기 시작했다. 이지훈과 박현우는 서연의 변화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냉담함이 단순한 도도함이라고 치부했다. 오히려 그것이 그녀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다. 특히 이지훈은 서연의 거절에 오기가 생겼다. 그는 그녀의 비범한 두뇌를 알아봤고 그것을 자신의 성공에 이용하고 싶다는 욕망이 더욱 커졌다. 그는 다양한 핑계를 대며 서연에게 접근하려 노력했다. 조별 과제, 스터디 그룹, 심지어는 우연한 만남까지도. 박현우는 그런 이지훈을 거들며 서연을 띄워주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킨 투옹 위 암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반면 김민주는 달랐다. 그는 말수가 적고 늘 혼자였지만 그의 눈은 항상 예리하게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똑똑한 학생이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가 무심코 내뱉는 한두 마디, 그녀의 손놀림, 심지어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까지도 민준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그는 서연이 이지훈 일당에 얄팍한 수작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민준은 직접적으로 서연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잠재력을 자극할 만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제공했다. 서연의 책상 위에 고급 프로그래밍 서적이나 인공지능 연구 논문을 슬쩍 놓아두거나 그녀가 들을 만한 최신 기술 세미나 정보를 익명으로 보내주곤 했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 날개를 펼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의 존재는 서연에게는 알 수 없는 안정감이자 조용한 지원군이었다.
학교는 연례 프로그래밍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실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행사였고, 우승자에게는 명예와 함께 유명 IT 기업 인턴십 기회가 주어졌다. 지난 생에서 이지훈은 이 대회를 발판 삼아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물론 서연의 아이디어와 코드를 도용해서 말이다. 서연은 이번에는 그럴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경진대회 공고문을 찢어버리려는 충동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대신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번에는 이지훈이 아닌 내가 이 대회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서연아, 너도 이번 대회 나갈 거지? 우리 팀이랑 같이 하자. 이지훈이 해맑게 웃으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박현우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 서연이 너 정도 실력이면 우리 팀의 딱이야.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지. 그들은 서연의 재능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포장하려 했다. 서연은 속으로 비웃었다. 그녀는 그들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다. 아니, 나는 혼자 나갈 거야. 서연의 단호한 말에 이지훈과 박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이지훈은 애써 웃음 지으며 말했다. 에이, 혼자보단 같이 하는 게 훨씬 재미있지. 그리고 아이디어도 서로 공유하고. 그의 눈빛에는 나를 따르라 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런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내 아이디어를 누구와도 공유할 생각이 없어.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이지훈과 박현우는 서연의 확고한 태도에 당황한 채 물러섰다. 특히 이지훈은 묘한 분노를 느꼈다. 자신이 누구인데 일개 한서연 따위가 자신을 거절하는가. 그는 서연의 거절이 자존심을 긁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두고 보자. 니까짓게 얼마나 대단한지. 박현우는 이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였다. 야, 그냥 쟤 내버려둬. 혼자 뭘 한다고. 어차피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이지훈의 얼굴에는 이미 질투와 음모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다. 경진대회 당일이 되었다. 대회장은 열기로 가득 찼다. 수많은 학생들이 각자의 노트북 앞에서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 이지훈과 박현우는 자신만만하게 자신들의 팀 부스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옆에는 그들이 발표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거창한 포스터가 놓여 있었다. 그들은 서연이 혼자 참가한 것을 비웃었다. 쟤는 아직도 뭘 믿고 저러는 거야. 역시 혼자서는 안 되는 건데. 서연은 대회장 한 구석,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작업에만 몰두했다. 지난 생에서 그녀는 이지훈의 뒤에서 그를 지원하는 역할이었다. 이제 그녀는 홀로 빛을 발해야 했다. 외로움과 압박감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건 나를 위한 싸움이야. 민주는 멀리서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얼굴에서 피곤함과 긴장감을 읽었지만 동시에 불굴의 의지를 보았다. 그는 서연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서연에게 향했다. 그는 서연이 혹시라도 공영에 처할까봐 내심 걱정하고 있었다. 대회가 진행될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참가자들은 각자 준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지훈 팀의 발표는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서연의 눈에는 치명적인 허점들이 보였다. 그들이 내세운 기술은 지난 생에서
서연이 제안했던 아이디어의 일부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흉내만 내고 있었다. 마지막 발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의 차례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단상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비장했다. 그녀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그녀만이 이 시련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다. 심사위원들과 수많은 학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이지훈과 박현우는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시작해 주십시오. 심사위원장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렸다. 서연은 마우스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이 갑자기 깜빡거리더니 프로그램이 오류 메시지를 띄우며 멈춰버렸다. 분명 완벽하게 작동하던 프로그램이었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이지훈과 박현우는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내가 뭘 했어? 혼자서는 안 되는 거야. 서연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 했다. 지난 생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던가.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손목에 희미한 상처 자국을 무의식적으로 어루만졌다. 포기할 수 없다. 그녀는 침착하게 오류 메시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짧은 시간 안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했다. 시간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심사위원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민주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 순간은 오직 서연만이 헤쳐나가야 할 시련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응원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 위를 날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코드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지난 생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버그들, 그리고 그것을 해결했던 경험들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다. 이빨이 이를 악물었다. 난 할 수 있어. 한서연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주변의 웅성거림, 이지훈과 박현우의 비웃음, 심사위원들의 냉담한 시선은 그녀에게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코드만이 그녀의 세상이었다. 그녀는 지난 생에서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성공, 그 모든 경험을 이 순간에 쏟아부었다. 잊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듯 해결책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뇌는 엄청난 속도로 연산하고 있었다. 서연 씨,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나지막이 말했다. 조급함이 섞인 목소리였다. 그러나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몇 줄의 코드를 입력했다.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마치 마법처럼 화면이 다시 환하게 빛났다. 오류 메시지는 사라지고 그녀의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구동되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다. 경기장에 있던 모든 시선이 그 화면에 집중되었다. 침묵이 흘렀다. 몇 초간의 정적 뒤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지훈과 박현우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의 비웃음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분명 오류로 멈춰버렸던 프로그램이 그것도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복구되어 작동하고 있었다.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매끄럽고 효율적인 모습으로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술렁거림이 일었다.
그들은 서연이 보여준 순발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특히 IT 분야의 저명한 교수이자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장인 최 교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턱을 쓸어내리며 서연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숨을 고르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했다. 복잡한 알고리즘을 쉬운 언어로 풀어냈고 기술의 잠재력과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었다. 지난 생에서 이지훈의 대본 뒤에 숨어있던 그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였다. 발표가 끝나자 경기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환호했고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지훈과 박현우는 그 광경을 보며 몸을 떨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다. 특히 이지훈은 서연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서연이 발표한 기술의 핵심은 지난 생에서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내고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던 그 기술이었다. 그는 서연이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불안감과 강한 질투심이 그의 심장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경진대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한서연이 우승을 차지했다.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단상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진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위로이자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약속이었다. 최 교수는 서연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한서연 학생, 정말 대단하오. 자네는 분명히 이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가 될 걸세. 우리 연구실에 와서 함께 연구해볼 생각이 있나? 최 교수의 제안은 엄청난 기회였다. 그의 연구실은 국내 최고의 IT 연구실로 손꼽혔고 그의 지도 아래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다. 서연은 그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다. 경진대회가 끝난 후 이지훈과 박현우는 서둘러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정말 축하해. 우리가 진작 같이 할 걸 그랬나 봐. 이지훈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첨과 위선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축하는 고마운데 앞으로는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박현우는 얼굴을 찌푸렸다. 야, 한서연, 네가 좀 잘났다고 너무 거만해지는 거 아니야. 거만 내가 거만한 건지 아니면 너희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건지는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 서연은 그들을 지나쳐 유유히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이지훈과 박현우의 분노에 찬 시선이 꽂혔다. 이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서연을 향한 그의 증오는 이제 단순한 질투를 넘어 적개심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을 존재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민주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당당한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잠재력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수고했어.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그의 짧은 한마디는 서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민준을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눈빛에는 말없는 지지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최 교수의 연구실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빠르게 현실화되었고 그녀의 코드는 복잡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했다.
최 교수는 서연의 비범한 재능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서연은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지훈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지훈과 박현우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의 성공을 지켜보며 끓어오르는 분노와 열등감에 시달렸다. 이지훈은 서연의 성공이 곧 자신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학교 게시판에 서연을 비방하는 익명의 글을 올리거나 그녀의 프로젝트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비난을 잠재웠고 그녀의 노력은 더욱 빛을 발했다. 어느 날 이지훈은 최 교수 연구실 앞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서연, 너 요즘 좀 잘 나간다고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서연은 아무런 감정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이지훈, 네가 날 무시했던 지난 세월은 생각 안 나. 이제 와서 불평할 자격 없어. 뭐 지난 세월 웃기지 마. 넌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지훈은 거의 소리를 질렀다. 두고 봐. 내가 널 어떻게든 끌어내릴 테니까. 서연은 그의 위협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해보시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테니까. 그녀는 차분하게 그의 곁을 지나쳐 갔다. 이지훈은 뒤돌아선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다. 서연은 이제 그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되었다. 한서연은 최 교수의 연구실에서 눈부신 성장세를 보였다. 그녀의 천재성은 더 이상 숨겨진 보석이 아니었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완벽한 코드는 교수와 동료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마치 오랜 갈증을 해소하듯 연구에 몰두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지난 생의 모든 고통과 좌절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고 스스로의 빛으로 연구실을 환하게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이지훈과 박현우는 서연의 승승장구를 멀리서 지켜보며 극심한 질투와 열등감에 시달렸다. 특히 이지훈은 서연의 성공이 곧 자신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지난 생에서 서연의 아이디어를 훔쳐 승승장구했던 과거가 있었기에 그는 서연이 자신보다 뛰어남을 인정하기가 더욱 힘들었다. 그는 서연을 끌어내리기 위한 비열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학교 커뮤니티에 서연을 비방하는 익명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거나 그녀의 연구 성과를 폄훼하는 소문을 퍼뜨렸다. 심지어는 최 교수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서연의 인품을 깎아내리려는 시도까지 했다. 그러나 서연은 그런 사소한 방해 공작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과 결과물로 모든 의심을 잠재웠고 최 교수는 이지훈의 말을 일축하며 서연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히 했다. 어느 날 학교는 미래 기술 챌린지 컷이라는 대규모 대회를 발표했다. 이 대회는 단순한 프로그래밍 경진 대회가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우승팀에게는 막대한 상금과 함께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기회가 주어졌다. 이는 서연에게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더욱 크게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서연은 이번 대회에 단독 참가를 선언했다. 최 교수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고 김민준 역시 묵묵히 그녀를 응원했다. 민준은 서연이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서연이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거나 기술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서연의 옆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존재했다. 하지만 대회의 특성상 핵심적인 아이디어 구상과 구현은 오롯이 서연의 몫이었다. 이지훈과 박현우는 서연의 단독 참가 소식에 쾌재를 불렀다. 그들은 서연이 혼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지훈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서연을 완전히 꺾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난 생에서 서연이 구상했던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서연의 수첩에 적힌 내용들을 훔쳐보기 위해 은밀하게 연구실에 침입하는 등 비열한 방법을 서슴지 않았다. 그의 프로젝트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미래지향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서연의 아이디어와 영혼이 도용되어 있었다. 챌린지 발표 당일이 되었다. 대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국내 유수의 기업 관계자들, 투자자들,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참관했다. 발표는 팀별로 진행되었고 이지훈 팀이 먼저 무대에 올랐다. 그들의 발표는 화려한 영상과 유려한 언변으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특히 그들이 선보인 핵심 기술은 청중들 사이에서 탄성을 자아냈다. 그들은 완벽하게 준비된 듯 보였다. 서연의 차례가 다가왔다. 그녀는 단상 뒤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인함을 담고 있었다. 민주는 대기실 문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네가 최고라는 걸 모두가 알 거야. 긴장하지 말고 평소대로만 해. 그의 목소리는 서연에게 잔잔한 위로가 되었다. 그는 멀리서나마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고독한 싸움을 응원하고 있었다. 서연은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이지훈과 박현우는 객석에 앉아 그녀를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서연에 대한 조롱이 가득했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를 넘어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녀의 발표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졌다. 발표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돌연 대형 스크린에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가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의 프로젝트 데모 화면이 갑자기 멈춰버렸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지난 경진대회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오류였다. 객석에서는 술렁거림이 터져나왔다. 일부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이지훈과 박현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으며 속삭였다. 봐라, 혼자서는 역시 안 되는 거지. 저게 한서연의 한계야. 서연은 당황한 기색 없이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초고속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류 메시지를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하여 악성 코드를 심어 놓은 것이었다. 지난 생에서도 이지훈은 종종 이런 비열한 수법을 썼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재빨리 연결하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마치 전투를 앞둔 전사처럼.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는 복잡한 터미널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시간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한시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쉴 새 없이 날아다녔고 화면에는 수많은 코드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객석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다. 오직 그녀만이 이 거대한 압박감과 홀로 싸우고 있었다. 민주는 객석에서 서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처한 상황을 직감했다. 누군가 그녀를 방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빠르게 해킹 시도 기록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주려 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이 반드시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눈은 서연의 움직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굳건한 의지가 그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이 싸움은 서연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한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는 동안 대회장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다. 수많은 눈동자가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이지훈과 박현우는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다. 서연은 외부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뇌는 엄청난 속도로 해킹 경로를 역추적하고 동시에 악성 코드를 무력화할 새로운 방어 코드를 짜고 있었다. 지난 생에서 그녀는 이런 위기 상황을 수없이 겪었고 그때마다 이지훈의 뒤에서 밤새도록 문제 해결에 매달렸다. 이제 그 모든 경험이 그녀의 무기가 되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긴급하게 울렸다.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손가락을 멈추지 않고 마지막 한 줄의 코드를 입력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대형 스크린이 잠시 암전되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심사위원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이지훈은 거의 환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암전되었던 스크린이 눈부신 빛을 뿜어내며 다시 켜졌다. 단순한 복구가 아니었다. 그녀의 프로젝트 데모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직관적이며 개선된 모습으로 완벽하게 구동되고 있었다. 심지어 악성 코드를 역이용하여 새로운 보안 기능까지 추가된 상태였다. 그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능력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세상에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객석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탄성이 터져나왔다.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대회장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했다. 서연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단상 위에서 심사위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지훈과 박현우는 그 광경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처참한 패배감으로 변했다. 이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서연이 역이용하여 자신의 프로젝트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서연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박현우는 이지훈의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입은 굳게 닫혔고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최 교수는 박수갈채 속에서 단상으로 올라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감격이 교차했다. 한서연 학생, 자네는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가졌네. 이 난관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다니.
자네가 우리 학교의 자랑일세. 그는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다. 이번 미래기술 챌린지의 우승자는 압도적인 실력과 위기 해결 능력을 보여준 한서연 학생입니다. 우승자 발표와 동시에 경기장은 다시 한번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다. 사람들은 서연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의 승리를 넘어 부당함에 대한 정당한 승리이자 진정한 재능의 승리였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서연에게 몰려들었다. 그들은 너도나도 명함을 건네며 협력과 투자를 제안했다. 서연은 침착하게 그들과 대화하며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줍어하는 대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당당한 사업가였다. 그때 민준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들려 있었다. 서연아, 이거 봐. 이지훈 팀에서 너에게 악성 코드를 심으려던 흔적을 찾아냈어. 민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확실해.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강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응, 증거는 충분해. 이걸 제출하면 이지훈은 재기불능이 될 거야. 서연은 쪽지를 받아들고 이지훈을 바라보았다. 이지훈은 이미 자신의 패배를 직감한 듯 초점 없는 눈으로 서연을 피하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에게 말했다. 아니, 지금은 아니야. 나는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할 거야. 그녀는 굳이 공개적으로 그들을 망신시키지 않아도 그들의 욕망과 비열함이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진정한 심판이었다. 며칠 후 이지훈 팀의 표절 및 부당행위 의혹이 학교 게시판을 통해 확산되기 시작했다. 민준이 익명으로 올린 증거 자료들과 서연의 압도적인 실력 차이가 맞물리면서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처음에는 비웃었던 일부 학생들도 서연의 발표와 이지훈 팀의 비교를 통해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결국 이지훈 팀은 대회 규정 위반으로 자격 박탈을 당했고 그들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들은 학교 내부에서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지훈은 학교 교수실에서 최 교수에게 불려가 호되게 질책을 받았다. 이지훈 학생, 자네의 행동은 학생으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네 자신의 미래마저 망치는 길일세.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한서연 학생에게 사과하게. 이지훈은 최 교수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캠퍼스의 스타가 아니었다. 그는 몰락한 영웅이었다. 박현우는 이지훈에게 등을 돌렸다. 야, 내가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다 망했잖아. 그는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다. 이지훈은 혼자가 되었다. 그가 비웃고 무시했던 한서연에 의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어렸다. 서연은 그 모든 소식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증오나 복수심이 가득하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대회를 우승한 것을 넘어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의 족쇄를 끊어낸 자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지훈과 박현우의 몰락은 학교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한때 그들을 추앙하던 학생들은 이제 그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했다. 특히 이지훈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연을 향한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깊은 좌절감과 열등감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대학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고 결국 휴학계를 내고 학교를 떠났다. 박현우 역시 그의 곁을 떠났고 이지훈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성공과 명예는 한서연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반면 서연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졌다. 그녀는 최 교수의 연구실에서 핵심 인재로 인정받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꽃피웠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현실이 되었고 그녀의 코드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넘쳤고 그녀의 눈빛은 밝고 총명하게 빛났다. 최 교수는 서연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단순한 학생이 아닌 동료이자 미래의 리더로 대했다. 그는 서연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그녀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 서연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고 이는 그녀의 명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외 유수의 IT 기업들에서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취업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서연아, 다음 달에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에 발표자로 나가는 게 어떻겠니? 최 교수가 어느 날 서연에게 제안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지난 생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기회였다. 제가요, 아직 부족한데요. 무슨 소리, 자네 실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야. 가서 자네의 비전을 마음껏 펼쳐 보이렴. 최 교수는 따뜻하게 격려했다. 서연은 그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다. 국제 컨퍼런스 준비로 바쁜 나날이 이어졌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프로젝트를 다듬고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그럴 때마다 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민준이었다. 그는 말없이 서연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밤샘 작업을 하거나 피곤해하는 서연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곤 했다. 그는 서연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적절한 조언을 해주었고 그녀가 지쳐 보일 때는 묵묵히 응원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그저 조용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서연은 민준과 함께 연구실에서 야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준아,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도와주는 거야? 서연이 문득 궁금해 물었다. 민준은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며 나지막이 웃었다. 그냥 네가 빛나는 게 좋아. 네가 가진 진짜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지지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난 생에서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진정한 인정과 지지를 민준에게서 받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지난 생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지만 그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이해해주고 감싸 안아줄 것 같은 깊은 신뢰감을 느꼈다. 사실 지난번에 이지훈이 네 프로젝트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던 거 내가 증거 확보해뒀었어.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가 그랬구나. 고마워. 내가 도와주고 싶었어. 네가 혼자 싸우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 민준의 목소리에는 서연을 향한 깊은 마음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살짝 맺혔다. 그동안 그녀는 혼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이 늘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국제 컨퍼런스는 대성공이었다.
서연의 발표는 전 세계 IT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녀가 제시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명에 가까운 한국인 대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래 기술을 선도할 젊은 리더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서연은 민준과 함께 뉴욕 시내를 거닐었다.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지는 듯한 도시의 야경은 그녀의 지난 생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팔짱을 끼고 활짝 웃었다. 민준아,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꿈이 아니야. 서연아, 네가 노력해서 이룬 현실이야.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은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새로운 평화와 희망이 그녀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지난 생에서 이지훈에게 줬던 모든 것들을 되찾았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했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냈다. 이지훈과 박현우의 몰락은 그녀에게 복수심의 만족감을 안겨주었지만 진정한 평화는 그녀가 그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길을 걸을 때 찾아왔다. 서연은 문득 지난 생에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이지훈의 결혼 소식을 떠올렸다. 재벌집 딸과의 결혼, 화려한 파티,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그의 욕망.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앞으로 우리는 뭘 하게 될까? 서연이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은 서연을 지그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늘 네 곁에 있을 테니까. 그의 말은 서연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들의 앞에는 밝고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젊은 사업가이자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혁신가로 성장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의 성공은 그녀에게 수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었고 그녀는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다. 최 교수의 전폭적인 지지와 김민준의 든든한 조력 아래 서연은 자신의 이름을 건 IT 스타트업 세피아 아카시를 설립했다. 세피아는 서연이 지난 생에서 이지훈에게 빼앗겼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되 그녀의 천재성을 더해 훨씬 더 진보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였다. 세피아의 주력 기술은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 비서 시스템이었다. 이는 사용자의 습관, 선호도,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분석하여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고 복잡한 작업을 대신 처리해주는 혁신적인 서비스였다. 지난 생에서 이지훈은 이 아이디어를 단순한 스마트 비서 정도로만 구현했지만 서연은 여기에 감성인식 기술과 윤리적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접목시켜 인간과 더욱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진정한 파트너를 만들어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서연의 리더십과 민준의 뛰어난 기술적 지원, 그리고 최 교수의 멘토링 덕분이었다. 투자자들이 줄을 이었고 세피아는 단숨에 IT 업계에 주목받는 신성이 되었다. 서연은 이제 어엿한 CEO로서 수많은 직원들을 이끌었고 그녀의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켰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혁신과 성공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지훈은 서연의 성공 소식을 접할 때마다 지옥 같은 고통에 시달렸다. 그는 학교를 떠난 후 어떻게든 재기를 노렸지만 이미 추락한 명성과 바닥난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내놓는 아이디어들은 번번이 실패했고
투자자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가 과거에 성공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서연의 것이었음이 만천에 드러난 셈이었다.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모든 아이디어가 세피아에서 훨씬 더 완벽하게 구현되는 것을 보며 극심한 좌절감과 질투심에 몸부림쳤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자신이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이었다. 어느 날 이지우는 술에 취해 서연의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하자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서연을 비난했다. 한서연,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다 내 때문이야. 네가 내 아이디어를 훔쳤잖아. 서연은 창밖으로 그의 추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분노나 증오의 감정은 들지 않았다. 오직 연민과 허탈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떠한 복수심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그가 스스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이 그에게 가장 큰 벌이었다.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에게 다가왔다. 경찰 부를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두세요. 그녀는 이지훈을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로 여겼다. 몇 년 후, 세피아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서연은 포브스 선정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0세 미만 리더에 이름을 올렸고 그녀의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이나 명예를 쫓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비전에 집중했다. 그녀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술 개발에 힘썼고 소외된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한서연은 자선기금을 설립하여 IT 분야에 재능 있는 젊은 인재들을 지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숨겨진 재능을 가진 이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아낌없이 투자했다. 그녀는 직접 강단에 서서 젊은 창업가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했고 그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라고 격려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 민주는 세피아의 CTO, 최고 기술 책임자로서 서연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반자였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갔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어느 늦은 밤, 서연과 민주는 세피아 본사 건물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고 그들의 발 아래에는 그들이 함께 이뤄낸 거대한 성과가 펼쳐져 있었다. 민준아, 가끔은 믿기지 않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서연이 말했다. 민주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네가 노력했고 네가 이뤄낸 거야. 넌 충분히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서연에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안겨주었다. 서연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따뜻한 사랑과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지난 생에서 자신을 올가매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자신의 행복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재창조했고 사랑과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